2월의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5번 출구 앞의 광장은 인적이 드물었어요. 굵은 빗줄기가 회색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곳에서만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우산을 쓴 소녀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연주를 하고 있었죠. 18살 지은 고등학교 3학년의 그 소녀는 눈을 감고 연주했습니다. 더 크게, 더 따뜻하게 지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악보를 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음악의 감정을 불어넣기 위해서였어요. 튜닝되지 않은 낡은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신기할 정도로 순수했습니다. 비에 젖은 도시의 거리를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한 곡이 끝났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몇 사람이 동전 몇 개를 음악 케이스에 떨어뜨렸어요. 하루에 벌 수 있는 액수는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습니다. 학원비를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은 지은에게는 이 버스킹이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좋은 연주네요.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기울이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외모는 깔끔했어요.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었고 시계는 시 밀론의 제품이었습니다.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눈 밑에 주름이 유독 깊었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무언가를 견디고 있었던 사람의 그런 주름이었죠. 지은은 연주를 마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가 빗에 젖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선명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나이에 맞는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은의 얼굴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곡을 하나 더 해드릴까요? 지은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버스킹으로 번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보다 혹시 넌 음악을 전공하려는 건가? 남성의 질문은 우회적이었지만 예리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묻는 것처럼요.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의 꿈,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말이죠. 어릴 때부터 꿈꿨어요. 음악대학에 가서 정식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형편이 잘 안 돼서 남성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을 깊이 있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우연히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주하니까 하루에 얼마나 벌어? 좋은 날엔 5만 원 정도요. 그리고 제 보호자가 신장투석을 받고 있거든요. 병원비가 많이 드는 편이라.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남성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지갑에서 50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꺼냈어요. 어색하게 건넸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이 정도면 도움이 될까? 그리고 혹시 넌 아버지가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흔하지 않은 질문이었거든요. 아버지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엄마가 미혼모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마치 오래도록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된 순간의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갑자기. 남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지은은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그에게서 풍겨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지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듯한 그런 느낌 말이죠. 그 남자의 이름은 서영준. 강남의 유명한 음악학원 영준 뮤직의 원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했던 그는 30년 전 꿈꿨던 성악가의 길을 포기했어요. 대신 음악으로 밥을 벌었고 지금은 많은 학생들의 꿈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깊은 비밀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서영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의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위스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혼모, 18살, 바이올린. 그 소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얼굴이요. 지은의 눈매가 자신의 첫사랑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고 열정적이던 서영준. 당시 그는 성악과 학생 최지연을 사랑했습니다. 음악으로 가득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눈이 맑았고 웃음이 따뜻했으며 음악을 할 때의 그 진심 어린 표정이 서영준은 그 모든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최지연도 서영준을 사랑한다고 말했었어요. 음악실 옥상에서 달빛 아래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약속해. 우리 함께 음악으로 행복하게 살자. 최지연이 그렇게 말했고 서영준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준의 집안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음악만 하는 여자는 못 된다? 그런 여자와는 절대로 헤어져야 해. 서영준의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서영준의 아버지는 대재벌이었습니다. 사업으로 쌓은 부는 어마어마했고 그 돈의 힘 앞에서는 사랑도 무력했습니다. 넌 우리 회사의 후계자야. 그런 여자와의 관계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한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강압적이었어요. 그리고 당근도 제시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와 헤어진다면 내가 회사의 전부를 물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좋다. 하지만 그 음악하는 여자와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시 서영준은 약했습니다. 아버지의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그리고 그 부와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결국 서영준은 최지연과 헤어졌습니다. 이별은 비극적이었어요. 최지연은 서영준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최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서영준은 아버지가 정해준 딸과 약혼한 후였거든요. 우리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 혼자라도 나을 거야. 최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절망감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준은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은 너무나 강했고 서영준은 약했으니까요. 지금 서영준은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용감했다면, 내가 최지연을 지켜줬다면. 위스키를 마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에 혼자 남겨진 남자의 한숨이 밤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준은 지은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또다시 버스킹하는 그 소녀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너 음악학원에 다닌 적 있니? 서영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없어요. 학원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서요. 혹시 엄마 이름이 뭐야? 지은이 수상스럽게 이 낯선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만난 사람 같은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온 것 같았어요. 최지연인데요? 근데 왜 물으세요?
그 순간 서영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엄마를 아주 오래전에 알았어. 뭐, 혹시 아버지신가요? 지은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그녀에게 뭐라고 했었죠? 너의 아버지는 죽었다. 하늘나라에 계신다. 절대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던 엄마였는데 지은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는지, 왜 엄마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준은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대저택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3층 주택이었고 각 층마다 넓은 거실과 침실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니요. 거실 한쪽에는 값비싼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벽장마다 최고급 악기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그리고 여러 종류의 악기들이요. 아버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낯설겠지. 하지만 나는 정말로 너의 아버지야. 서영준은 지은을 소파에 앉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설명했어요. 너의 엄마 최지연은 내가 대학교 때 정말 사랑하던 여인이야. 그녀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였고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서영준은 일어났습니다. 거실의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사랑을 반대했어. 너의 엄마는 가난한 집안 딸이었거든. 우리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와 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약했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어. 너의 엄마와 헤어졌어. 서영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너의 엄마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알렸어. 너였어, 지은아. 넌 이미 내 안에 있었어. 하지만 나는 너를 버렸어. 지은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자라고. 그래, 너의 엄마는 혼자였어. 혼자서 너를 낳았고 혼자서 너를 키웠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지 18년이 지났어. 서영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유명한 음악학원의 원장이 지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로 진심으로 미안해. 넌 내 딸인데 나는 너를 버렸어. 지은은 분노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엄마는 신장병으로 지금 투석을 받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있는데. 지은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와서 뭐 하려고요? 아버지가 되려고? 늦었어요. 정말 늦었어. 지은은 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어요. 서영준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무릎이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택 거실에서 그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병원, 신장내과 투석실. 지은은 엄마 최지연을 찾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엄마의 마른 팔에는 투석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몸무게는 40kg을 겨우 넘을 정도로 앙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만났어. 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석 중인 몸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뭐라고? 지은은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의 첫 만남부터 그 남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 모두요. 엄마, 아버지가 병원비도 도와주고 싶대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신 것 같아. 최지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최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투석 중인 몸이 흔들렸고 간호사가 놀라 달려왔어요. 환자님, 진정하세요. 혈압이. 지은아, 그 사람을 만나지 마. 최지연은 투석을 받으면서도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우릴 버렸던 사람이야. 한 번 버린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넌 내가 18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혼자서, 정말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있었어.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있었어.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눈물이? 그래, 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 하지만 그게 뭐 하는 거야? 최지연은 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몸이 약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침대 옆에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분명 아버지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을 텐데요. 서영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는 지은의 학교를 찾아갔어요.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방과 후 지은이 나왔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최소한 음악은 함께 할 수 없을까? 서영주는 최고급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스튜어트라는 독일 악기 제작자가 만든 거야. 정말 좋은 악기야. 너 같은 음악가가 써야 하는 악기야. 지은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지은은 서영준의 음악학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으로만 대하겠습니다. 알겠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매주 수요일마다 지은은 서영준의 학원으로 갔습니다. 본격적인 바이올린 레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지은은 계속 거리를 두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음악이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준의 레슨은 기술적이면서도 감정적이었어요. 그는 지은에게 악보를 넘는 법뿐 아니라 음악 속에 감정을 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은아, 음악은 기술이 아니야. 음악은 삶이야. 너의 고통, 너의 기쁨, 너의 모든 감정이 음악으로 흘러나와야 해. 매 레슨마다 서영준은 지은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정말 음악의 딸이야. 너의 엄마도, 나도 이렇게 음악을 사랑했거든. 몇 주가 지나자 지은의 연주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감정이 깊어졌고 더 섬세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최지연은 병원에서 지은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지은아, 요즘 뭐가 달라 보여?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음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최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가져오는 음악 영상들을 들으면서 최지연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어요. 아빠가 이렇게 날 위해. 지은의 목소리 속에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최지연의 단단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영준은 계속 최지연을 찾아갔어요. 병원의 라운지에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었습니다. 최지연은 훨씬 늙어 있었어요. 투석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온 18년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옛날 음악과 사랑으로 빛나던 그 눈빛이 말이에요. 지금 와서 뭐해요? 최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사실이 나를 평생 따라다녔어. 매일 밤, 그리고 지금도 말이야. 서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를 돌봐줄 수 있게 해줘.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고 지은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너도 지켜주고 싶어? 최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왜 이제야? 너무 늦은 걸 안다. 진짜로 너와 지은이를 버렸던 18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남자가 되고 싶어. 서영준은 최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병원비, 아무것도 상관없어. 돈은 충분하니까. 지은이를 사랑해줘.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잃지 말아줘. 그게 전부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봄으로 변했어요. 서울음악대학교 현악과에 새로운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이름은 서지은. 그녀는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했거든요.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지은은 서영준의 팔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냈어. 지은이 아버지를 부를 때 서영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어. 너의 엄마가 봤으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서영준도 함께 울었습니다. 최지연은 이제 서영준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상주에 있었고 매일 아침 서영준과 지은은 침대 옆에 앉아 음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아, 졸업 후에 뭐 할 거야? 최지연이 물었어요. 음악 선생이 되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요. 서영준은 옆에서 최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버린 것들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지. 지은아가 우리의 두 번째 기회야. 1년 뒤 서울 콘서트홀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선 지은은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그 옆에는 서영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휠체어에 탄 최지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서영준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20년의 시간을 건너뛴 사랑의 멜로디가요. 망가졌던 가족이 다시 한번 음악으로 수놓아지는 그런 멜로디였습니다. 지은의 바이올린과 서영준의 피아노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딸의 손이 한 곡의 악보 위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고 사랑이었으며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최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음악이 우리를 구했네. 공연이 끝났을 때 객석은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화답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영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이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은 느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추위 속에서 함께 듣는 음악처럼 파열된 가족을 다시 봉합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날의 슬픈 멜로디는 이제 따뜻한 봄날의 찬송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 정말로. 그들의 음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